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생애 최초 대출. 오늘 이 엄청난 혜택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기회. 5억짜리 아파트도 거뜬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무주택자들의 무기. 오늘은 5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정부 정책 대출을 200%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대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가 아닌 가상금리 1.5%를 더한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5%짜리 대출이라도 1.5%를 더한 6%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은 이 규칙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 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은 두 가지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는데요. 정책 대출의 경우 조건에 따라 금리 구간과 대출 가능액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의 경우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미혼의 경우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정책 대출 모두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금리를 할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2에서 3%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두 정책 대출에서 생애 최초의 조건일 경우 간단한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면에서는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한도 면에선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심사 기준은 두 대출 모두 연봉 대비 이자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DTI, 이 DTI를 60%로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나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30년 만기의 대출 금리는 3.8%입니다. 우대금리는 적용을 안 한 금리입니다. 이 조건으로 최대 대출 한도인 3.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7천만 원? 8천만 원? 바로 약 3,400만 원입니다. DTI 60%를 기준으로 연봉 3,400만 원이면 3억 6천의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을 보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연봉이 3,400만 원 이상만 되면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가 정책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 두 대출을 가지고 실제 신혼부부의 사례에 적용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전략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도 내에서 두 가지 대출을 같이 사용하는 혼합 전략입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뒤에 신용 대출을 활용하거나 또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뒤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은 특히 신혼부부에게 사용하기 좋은 전략으로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로 대출을 최대한 실행하고 DSR 50%인 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해 원리금을 빠르게 상환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경우 파트 4에서 실제 계산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를 함께 실행하는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원래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 발표된 규제에 의해 대출 한도가 줄어 유명무실하지만 나중에 대출 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용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고 부족한 금액을 보금자리론으로 채우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디딤돌 실행 금액의 110%가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되어 보금자리론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을 2억 원 받은 뒤에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110%인 2억 2천만 원이 등기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 조건은 신혼부부 2인 가구이며 연봉 합산 5천만 원, 사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은 5억 원, 모아둔 돈은 1억 5천만 원, 대출이 필요한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시중은행에 갔을 때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DSR이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경우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스트레스 DSR이 아닌 DTI 60%를 적용합니다. 3억 5천만 원을 3.8% 금리로 빌리게 된다면 연 상환액은 1,956만 원입니다. DTI를 계산하면 약 39%로 DTI 60% 한도보다 훨씬 낮으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출로 깔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디딤돌 대출로 신혼부부 최대 한도인 3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3.5% 금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연 원리금 상환액은 약 1,72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3천만 원을 신용대출 등을 통해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연 이율 6%를 가정할 때 이자는 180만 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한 연 상환액은 약 1,900만 원입니다. 보금자리론만 이용했을 때보다 매년 약 5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단기 상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년에서 2년 안에 갚는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서 연 상환액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할 때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신혼부부가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때 시중은행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정부 정책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축소되고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책 대출이 정답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신혼부부가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때 시중은행 대출은 불가능했지만 정부 정책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출로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었고, 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고 싶다면 디딤돌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 방법은 다른 소득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여러분의 소득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대출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취득세, 중개수수료 같은 각종 부대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었죠?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핵심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자금 대출을 선택하면 은행에서는 불가능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